안녕하세요. 40대의 워킹맘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제가 예전에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로는 그냥 떠나버렸어요. 친한 지인들에게 얘기하면 속 시원한 사이다 라며 좋아해주는데 FD 썰밤 구독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어릴 적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큰 병원의 의사라서 돈은 제법 많으셨고 외할아버지도 대대로 사업을 잘 하셔서 외할머니네는 돈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엔 사치도 참 많이 했었죠. 옷이나 가방도 품을만 없으면 쳐다도 안 받고 어디를 가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돈을 펑펑 쓰었어요. 그런 제가 변한 것은 사회인이 되면서부터였어요. 아무래도 회사에는 보수적인 상사들이 많아서 신입인 제가 화려하게 다니는 것을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냥 저 혼자 지원해 입사한 회사였다면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아버지의 친구분을 통해 입사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레 옷도 평범하게 입고 다니고 차도 작은 소형차를 타고 있었죠. 그렇게 한 1년 정도 다녀도록 하면서 제 상사분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새로운 경력직 직원분이 그 자리를 대신하셨어요. 다른 회사에서 3년 동안 일한 후에요. 오신 남자분은 일도 깔끔하게 잘하고 성격도 서글서글했어요. 무엇보다 얼굴이 어지간한 배우 뺨칠만큼 잘생겼고 키도 훤칠해서 입사하자마자 순식간에 여직원들의 눈길을 독차지했어요. 하지만 그 인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 사수는 지독한 짠돌이가 있거든요. 바이건 커피건 늘 얻어먹기만 하고 단 한 번도 산 적이 없었고 탕비실에 간식 두면 비싼 것만 쏙쏙 골라 자기 자리에 쟁여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손해보는 것을 어찌나 싫어하는지 조금이라도 자기 업무가 아닌 것이 넘어오면 바로 칼같이 쳐내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그 사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른 부서 동료들은 사수에게 허구한 날 밥이다 커피다 얻어먹는데 전 늘 제 돈 쓰기 바빴고요. 심지어 한 달에 반 정도는 그 사수가 지갑을 두고 와서 제가 사주기도 했어요. 그 인간은 4살이나 어린 여자 후배에게 얻어먹고는 늘 고마워 지수시다면 내가 살게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자기가 산 적은 없었네요. 그걸 따지는 것도 참 구차하고 구질구질하잖아요.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 한 적은 없고요. 그냥 직장 동료들과 그 사수를 욕하는 정도에서 그쳤는데요.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 사수가 남자로 느껴지는 날이 올 줄은.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그 사수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늘 냉랭하고 무심했던 사람인데 자꾸만 제게 뭔가를 챙겨주려 하고요. 생전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인데 커피나 간식을 살 줄도 했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제가 업무상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거래처에 보내는 서류의 특정 제품 단가를 공개해 버린 거예요. 알려져서는 안 되는 회사의 내부 정보였죠. 당연히 회사에서는 난리가 났죠. 팀장님은 물론 대표님까지 찾아와 제게 질책을 했죠. 속상한 마음에 화장실에 몰래 가서 울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 친구들에게 연락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만둬. 어차피 너 돈이 아까워서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 회사도 아버지의 친구분이 꽂아준 거라며 였어요. 물론 제가 집에 돈이 많은 것도 낙하산인 것도 다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회사에서 업무적인 실수를 한 게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저 그냥 위로를 바랐을 뿐인데 나름 회사 일에 애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그런 말이 오히려 상처만 되더라고요. 원래 회사 끝나고 친구들하고 술이나 마시며 기분을 풀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약속도 취소했네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무룩하게 있다가 퇴근할 시간이 됐어요. 눈치를 보다가 슬쩍 일어났는데
웬걸 사수가 얼른 가방을 챙기며 제게 다가왔어요. 따라 나오더군요. 뭔가 더 시킬 일이 있는 건가 싶어 쳐다봤더니 글쎄 약속이 있냐고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는 것이 아니겠어요. 또 나한테 뭔가 얻어먹고 싶어서 이러는구나 싶어 곱지 않은 눈길로 쏘아봤더니 본인도 뭔가 젤리는 게 있었나 봐요. 평소 내가 지수 씨한테 너무 얻어먹기만 했잖아. 그거 갚으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은 내가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를 잡아 끌더군요. 이대로 집에 그냥 가기엔 너무 꿀꿀 있어 모시기는 척 그런 사수를 따라 나섰어요. 사수와 도착한 곳은 허름한 곱창 집이었는데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손님들로 북적이는 게 꽤나 맛집 같더군요. 지수 씨 곱창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곱창이 정말 맛있어서 기가 막혀요. 막창도 맛있고 아이들이 먹으면 감탄할 만한 맛이에요. 그냥 지나치듯 말한 것을 기억하고 굳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려고 하신 걸 참으로 감사하다고요. 그래서 얼른 젓가락을 들고 잘 구워진 곱창 한 점을 맛봤는데요. 사수가 호평한 대로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와, 진짜 맛있어요 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곱창을 먹어서 감탄을 금치 못했죠. 그러자 사수가 큰 소리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죽상이야 좀 묻네. 더 시켜줄 테니까 많이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대리님. 아, 감사는 무슨. 오늘 지수 씨가 내내 기죽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어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친 사고가 몇 개인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는 비법이 뭔 줄 알아? 그게 뭔데요? 아, 실수했네. 괜찮아. 뭐, 다음에 또 안 그러면 되지 하고 빨리 있는 거야. 뭐 해요? 그거 너무 단순하잖아요. 사회생활할 땐 원래 단순해야 하는 거야. 복잡하게 생각하고 매일 자꾸 쌓아두면 본인만 피곤해져. 이번 일도 그래요. 재수 씨가 거래처에 사과했고, 윗분들한테 혼도 났고, 어쨌든 잘 수습됐잖아. 그럼 맛있는 거 먹고 깨끗하게 잊어버리면 되는 거야. 다음부턴 안 그래야지 하면서 알겠지. 사수가 워낙 짠돌이라고 평판은 안 좋아도 일 하나만큼은 참 잘했거든요. 그런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을 듣고 있으면 어느새 어딘지 모르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실수 때문에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던 마음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친구와 술을 한잔 할 때마다 먹는 곱창이 얼마나 맛있는지 긴장되거나 우울했던 기분이 조금씩 풀려가더군요. 그래서 술자리가 끝날 즈음에는 친구를 향해 평소처럼 크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를 차분히 바라보던 친구가 갑자기 살짝 뜬금없는 말을 꺼냈어요. 전부터 생각해왔는데 지수 씨는 웃는 얼굴이 참 예쁜 것 같아. 이성으로서 그런 외모적 칭찬을 듣기는 처음이야. 저는 빈말일지라도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얼굴이 빨개져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사수가 제 귀에 손을 뻗어 흘러내린 머리를 넘겨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웃고 다니라고 했지요. 알았죠. 얼마나 그렇게 날 따뜻한 눈으로 보든지 차마 시선을 마주할 수도 없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자 사수가 또다시 세심한 말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된다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갈래이라고 합니다. 영화요. 그 공짜 영화표가 생겨서 그래요. 지수 씨 양반 말고 다른 것도 좋아해요. 제가 저녁도 살게. 누가 봐도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데이트 신청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저렇게 하는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저랑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요. 대체 왜 사수가 갑자기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머뭇거렸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지수를 좋아했었어요. 모르셨죠?
대리님께서 나를 좋아하셨다는 건 이성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참았는데 오늘 지수 씨가 화장실에서 혼자 울다 왔더라고요. 얼굴이 부어서 시무룩하게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지수 씨만을 생각했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알지 못했어요. 사수의 뜻밖의 고백에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눈만 굴리고 있자니 사수가 다시 입을 열었죠. 지수 씨가 나한테 아무 감정 없다는 거 알아? 오히려 내가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싫어했을 수도 있고 나도 지수 씨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어. 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집이 좀 힘들어. 내 월급의 대부분은 아버지 병원비로 들어가고 있고. 아, 몰랐어요.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이 좀 서아. 참나,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아, 이런 가정사를 지금까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본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아,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지수 씨 위로하려고만 하는데 이런 무거운 얘기해서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몰랐던 사수의 가정사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런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냥 사수를 흉보기 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 갑작스럽게 고백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수를 좀 더 알게 돼서일까요? 그 뒤로 자꾸만 사수가 눈에 밟혀. 결국 화이트데이에 사수가 한 번 더 고백을 할 때 저도 모르게 좋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맞아요. 저도 어느새 그 사람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된 거예요. 남자친구는 제게 너무나 헌신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내 연애가 그렇듯 저희도 사귀는 걸 회사 사람들에게 비밀로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 업무를 몰래 도와주기도 했고 저 홀로 야근하는 날마다 집에 돌아가 손수 도시락을 만들어 와서 저녁을 챙겨주기도 했어요. 또한 제가 몸살에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병원에 가고 싶어도 꼼짝도 못했는데 새벽에 혼자 거리를 떠도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가 연락을 줬어요. 아파한다고 하자 바로 달려와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가 줬고 보호자로 챙겨준 후 의료진 상담도 해주었지요. 그날은 출근을 해야 해서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라고 해도 남자친구는 떨어지지 않고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어떻게 혼자 병원에 가두고 갈 거냐며 발길까지 함께 해주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태어날 쯤에 유명한 한의원에서 가져온 보약을 주기까지 했어요. 건네는 주더군요. 지금까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챙겨주는 남자를 만난 건 처음이었어요. 자연스럽게 나는 그 남자 친구에게 빠져들었고 연애한 지 1년이 넘어가던 무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네요. 그 남자친구는 그때까지도 아버지의 병으로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사실은 저에게는 별로 상관없었어요. 데이트 비용도 대부분은 제가 내고 있었지만 내가 좀 더 돈을 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친구는 늘 그것 때문에 미안해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쓰는 돈이니 조금도 아깝지 않았어요.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입을 모았지만 당시에는 사랑만 있다면 그런 외적인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참 순진했고 30이 훌쩍 넘은 나이였기에 결혼이 급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현재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병으로 집에 빚이 좀 있는데 적어도 그 빚이라도 다 갚고 나서 결혼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던 저는 그럼 일단 양가 부모님께 인사라도 드리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자꾸만 차일 필미로도 날 그냥 연애 대상으로만 여기는 건가 싶어서 참 속상했죠. 그때 정말요. 몰랐는데 남자친구가 나에게 충격적인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오전 식사를 마치고 나이가 되어가는데
보통은 동료들의 시선을 피해 개별적으로 점심을 먹었는데 그날은 동료들 대부분이 외근을 나가거나 반차를 써서 많이 없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죠.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회사를 나왔는데 갑자기 남자 한 명이 나타나서 아이, 상철아 하며 남자친구를 불러대더군요. 그 남자는 머리를 넘어 띄운 긴 머리와 지저분한 옷차림을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다가오며 비릿한 술 냄새가 나는데 술을 꽤 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왜 전화를 안 받아? 애비가 너가 다니는 회사까지 직접 와야겠다. 고 남자가 말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았어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병원에 번중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회사 앞까지 찾아오셨는지 당황스러웠어요. 저만큼이나 당황한 남자친구가 주변을 황급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면 어떡해요? 얼른 가세요, 아가씨라고요. 이 녀석이 왜 이래? 부끄럽냐? 그러게 진작에 돈 줬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잖아. 남자친구 아버지 입에서 나온 돈 얘기에 남자친구가 진절머리 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돈 없다고 했잖아요. 아요. 몇 달 아버지가 도박으로 날려먹은 돈이 얼마나 줄 아세요? 3천만 원이 넘어요. 이미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까지 다 찼고 더는 빚 못 내요.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으니까 마른 걸레 그만 쥐어 자시고 이만하세요. 이 녀석이 애비가 지금 혼자 살 거다고 이러고 있어. 우리 집에 있는 돈이 5천이 넘는데 그걸 그냥 평범하게 일해서 갚을 수 있을 것 같냐? 이젠 화투로 대박 나는 수밖에 없어. 그러려면 미천이 필요하다고. 아, 100만 원 아니면 그냥 50만 원이라도 좋다. 이 애비 좀 도와줘라. 상철아 아버지의 애원에도 남자친구는 묵묵히 부담했어요. 그때가 월급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정말 돈이 없었을 터예요. 잠자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슬쩍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돈 50만 원을 꺼내 남자친구에게 내밀었어요. 오빠, 일단 이거 받아. 우리 아버지 도박하고 이런 거야? 어차피 다 이럴 거라고. 괜찮아. 일단 이거 받고 보내드릴게. 아, 곧 회사 사람들이 더 나올 중이에요. 그래, 내 이야기에 남자친구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죠. 결국 남자친구는 제게 돈을 받아 자신의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냉큼 돈을 받으며 제게 시선을 보내더군요. 아가씨, 누군가 우리 아들이랑 단순한 회사 동료 같진 않은데. 아이, 설마 여자친구 아니네. 인사가 늦었네요. 저는 상철 오빠랑 만나고 있는 강지수라고 해요. 아유, 그래요. 지수씨 만나서 반가웠어요. 아, 돈도 고마워. 내가 꼭 10배로 돌려주고 싶어, 알았죠?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목적을 달성한 즉시 바로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래도 바로 도박장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같았죠. 남겨진 남자친구는 허탈한 표정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제게 말했어요. 그동안 속여서 미안해 자기야.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보면 아픈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 도박 중독도 병은 병이니까. 오빠,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도박에 빠지면서 우리 집이 완전히 풍비박산 났거든. 나 전에 다니던 회사도 아버지 때문에 그만둔 거야. 회사까지 찾아와서 도박할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서 나 회사를 그만둔 후 조용해졌다 싶었는데 요즘 들어 다시 또 병이 지셨네. 모르고 있던 남자친구의 비밀에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그동안 남자친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파왔죠. 그동안 저를 속인 게 화가 나진 않았어요. 저라도 그런 아버지는 감추고 싶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남자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어쨌든 내가 왜 자꾸 결혼을 미루자고 했는지 알겠죠. 내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도 다 날아가고 집에 빚만 5천이 넘어 이런 내가 누구랑 결혼할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속여서 미안해. 내가 헤어지자고 해도 받아들일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런 일로 내가 왜 오빠랑 헤어져야 하는 거였는지 남자친구가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지수야, 그러면 나 용서해 주는 게 된다는 거야? 용서하고 말고 결정해야 할 문제는 어디 있나요? 아버지가 도박 중독이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결혼을 미루게 된 것이 그 때문이라면 그냥 결혼하자고 해요. 제 오빠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제 말에 남자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널 이렇게 고백하는 게 두려웠지만 너에게 받은 사랑이 정말 크다는 걸 느꼈다. 제 남자친구가 울어웃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동안 힘들었을 거라 생각되는 남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해한 내용을 기반으로 문장을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께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과 집에 빚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았죠. 알게 된다면 반대하실 것 같았거든요. 남자친구는 내심 찔렸던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겁도 먹을 것 같았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알게 된다면 엄청 화내실 텐데 모르게 하면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께서 저희 부모님 앞에서는 도박 문제를 꺼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요. 아버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조금만 조사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어떻게든 갚아야 할 텐데 따로 모아둔 돈이 없다면 차근차근 갚아 나가야죠. 아버님께서 다시는 도박을 못하게만 하실 거려. 단속했지만 남자친구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아마 자신의 어머니께도 이야기를 했을 모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남자친구는 모르겠다로만 나눠보자고 하더군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긴장한 채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뜬금없이 제 통장 상황을 물어보더군요. 상철이한테 들은 바에 따르면 취업 후에도 계속해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셨다던데. 그렇다면 모은 돈도 상당히 많겠네요. 모은 돈이요? 네, 그냥 통장에 모아둔 채로 있는 것뿐이라 잘은 몰라요. 아마 7천 정도 되겠죠. 그건 너희 부모님도 알고 있을 텐데. 아니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 통장 상황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으셔서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쓰는 건 너에게 개입하지 않으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밝혔어. 집빚부터 좀 갚는 게 어떨까? 결혼하고 난 뒤에 내가 갚는 건 어떨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해 집빚은 내 돈으로 갚자는데 아니야, 난 미리 갚을 테니까. 또 이자를 채워 돌려주지. 아니면 넌 그 돈을 당장 쓸 일도 없지. 먼저 우리 집 급한 부분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결혼하는 후에 넌 우리 집 일부를 맡아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니? 그건 고민해 볼 일이야. 그래, 그렇게 하자 해줄 테니께. 거절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갑자기 남자 친구 얘기를 꺼내더군요. 너 요즘 상철이가 우리 집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알아, 예비씨. 혹시라도 걸리게 된다면 너랑 결혼이 엎어질까봐 그래서 밤에 참 잘 못 자는 거야. 우리 상철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렴.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몰래 찾아와서 이런 부탁까지 할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요즘 남자친구가 밥도 잘 먹지 않고 해석하니까 자꾸 살이 빠지고 있었거든. 생각보다 집안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더라고.
그래서 예비씨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통해 돈을 보내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네요.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 내가 정말 우리 집 분위기를 살린다. 이런가 보다. 상철이가 정말 최고로 멋진 여자를 만났어. 그동안 내 시애비 때문에 겪은 고생을 이제야 보상받는 것 같아. 다른 얘기 하지 마시겠어요, 어머님. 상철 씨와 잘 대화해서 빚 문제를 해결해 볼 생각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주시겠어요. 그렇게 예비 씨 어머니를 보낸 뒤에 나는 곧바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비 씨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예상대로 남자친구는 놀랐어. 아, 내가 우리 집 빚을 왜 갚아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 그래? 결혼하면 어차피 우리 집도 너의 집이란 말야. 그냥 내 돈으로 먼저 급한 불을 끄자. 어머님이 자금을 빌려주셔서 이자까지 포함하여 상환해준다고 해서요. 아니요, 안 된다 하셨어요. 만약 그들의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남자친구는 제 말에 조용히 있었고 한참 후에야 이해한 듯이 머리를 끄덕였는데 돈을 남자친구의 가족 빚을 일단 상환해 주었어요. 시어머니는 돈 거래는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별개의 영수증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비 시아버지가 도박 중독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거든요. 현재 징비록 앞에 갇혀 있어서 아닌 건 아닌 시아버지를 우리 부모님 앞에 내세웠지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결국 저는 부모님께 예비씨 아버지가 아프셔서 상견례를 좀 미뤄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다행히 부모님은 이해해 주셨고 그럼 식날짜라도 먼저 잡자고 하시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점 찍어둔 예식장이 인기가 많은 곳이라 대기를 걸어놔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장 터뜨령 예약해두고 다른 준비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몰랐는데 결혼이라는 게 돈을 쓸수록 태가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뭐 돈이야 얼마든지 보태줄 테니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사라고 하셨어요. 한 번뿐인 결혼식이니 원하는 대로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그래서 식장 옵션도 아낌없이 모두든 선택했어요. 추가로 웨딩드레스와 헤어, 메이크업 예약을 가장 비싼 곳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고 돈을 펑펑 쓰기에는 안 되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모은 돈도 빚 갚는데 다 써버렸다며 결혼식에 들어가는 돈은 나중에 회수도 안 되고 그냥 날리는 돈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빚을 내서 결혼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돈을 쓴 거라고 설명했지만 남자친구는 사치 부리지 말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 표정을 보고 남자친구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나도 알아. 당신의 아버지는 의사이고 외조부님은 사업하시는 거 알지만 그 돈이 앞으로 다 당신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보장이 없어요. 당신이 오한 갈 수도 있다는 것은 원래 재산이란 남의 집 식구보다는 딸보다 아들에게 더 챙겨주고 싶은 법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예쁘게 생각하시는지 이미 알고 계신데 재산을 오빠와 공평하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몰라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자꾸 왜 그러세요? 이미 제게 건물도 한 채 증여해 주셨는데 무슨 건물이냐면 몇 년 전에 부모님이 저와 오빠에게 건물을 한 채씩 증여해 주셨거든요. 저가 받은 건물은 도심에 있는 상가가 있는데 한 달 임대료만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이었어요. 건물이 집이며 다 뺐어도요. 순수익이 상당했다. 그 사실을 얘기해 주었더니 남자친구의 입이 놀라워라며 벌어졌다. 자기 돈을 쓰는 습관을 보고 부모님이 귀한 키운다고 짐작했지만 건물까지 증여해 줄 줄은 몰랐다. 자기가 진짜 금수저였구나. 부럽다. 나 같은 사람은 부유하지 않아도 다행한데 또 다른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고 있었다. 어쨌든 결혼하면 내 돈이 남자친구의 돈이 될 테니까 괜찮겠지.
남자친구가 너무 감동적이라 그냥 한 말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남자친구를 위해 한 그런 말들이 모두 독이 되어버린 것 같다.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고 데이트를 할 때 돈을 쓰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신혼집이나 혼수도 다 제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미안해 하기보다는 자꾸만 욕심을 부리게 되더라. 차이야, 우리가 결혼하면 바로 아이가 가셔야 하는데 집이 너무 작을지 모르겠어. 장인과 장모님께 말씀드려서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 지금도 충분한데, 그럼 위치라도 좀 화사하고 가까웠으면 좋을 텐데, 내가 차가 없다니? 결혼하면 아예 차를 구입할까? 남자친구와 함께 집같이 탈 차 같은 것에 돈을 쓰는 것도 괜찮았지만, 언젠가부터 남자친구는 예비 시부모님께도 돈을 쓰길 원한다더라고. 우마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결혼하니까 좋은 옷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네요. 저는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한번 가고 싶은데, 그래요. 그럼 다음에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백화점에 한번 가자고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의 눈물이 안타까워서, 파리가 안타까워서 적극적으로 예비 시어머니와 용돈도 자주 드리고 선물도 많이 했어요. 어쨌든 며느리로서 잘 보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처음에 고마워하던 예비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점이 많아졌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가 도박 중독 치료 때문에 병원비를 내야 할 일이 있었는데요. 남자친구가 월급 전날이라 돈이 없다고 해서 제 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어요. 전 병원비를 계산하고 나면 바로 돌려줄 줄 알았는데 어째서인지 예비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 카드처럼 쓰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 내역을 보니 아트 아니면 시장이라서 처음에는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카드 고지서를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거리낌 없이 백이나 구두도 샀다고요. 남자친구에게 슬쩍 얘기하자 남자친구는 도리어 뻔뻔하게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살면서 그런 사치품을 가져본 적이 없잖아. 살면 얼마나 더 살까? 조금만 이해 좀 주라. 내가 자제하라고 말씀은 따로 드리게. 남자친구가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그 뒤로 예비시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카드를 긁는 일은 없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카드를 생활비로 쓰시는 건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시아버지는 툭하면 제게 연락해 몸이 아프다는 둥, 뭐가 먹고 싶다는 둥 하면서 돈을 요구하셨고 딱 봐도 다시 도박에 손을 신 것 같더라고요. 병원 치료가 하나도 효과가 없었던 거죠. 남자친구는 일단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는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모른 채 하자도 그렇고요. 그런 남자친구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정말 제가 알던 그 소박하고 성실했던 사람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친구는 급기야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만 거였어요.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같은 회사 동료한테 전해 들었죠. 그쯤은 결혼을 앞두고 저희 사이를 다 공개한 상태였거든요. 상철 대리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는 것을 지소 씨의 가정에서 도와줄 예정이라며 대단하다. 지수 씨가 집이 잘 사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거기서 놀란 채를 할 수 없어서 그냥 어색한 미소만 흘렸네요. 그런데 저를 지켜보던 직장 동료가 너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상철 대리님은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접근한 거 아니야? 회사에 얼마 안 된 지수 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부장님이 지수 씨의 집이 엄청 크다고 해서 깜짝 놀라던데 뒤로 좀 잘해준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유, 아니겠지. 내가 괜한 말 했다. 잠시만요. 그게 언제였나요? 제가 남자친구가 중간에 입사했기 때문에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남자친구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도 회사에 낙선으로 입사한 것도 부장님을 통해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시점이 계속해서 제게 이유 없이 잘해주던 때와 일치해서 찜찜했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바로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퇴사 얘기부터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아마 회사를 그만둘 거라며 오늘 정현 과장님과 점심을 먹었는데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사업을 할 거라고 했다며 내 질문에 남자친구가 당황한 모습을 보이다가 잠시 후에 자신 있게 입을 열었어요. 아, 그에 대해 오늘 말하려고 했는데 이미 들은 거구나. 아니야. 당연히 나한테 먼저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이제 결혼하고 애가 생기면 나도 회사를 그만두어야 해. 당신이 먼저 그만둔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아니, 누가 사업할 건데? 돈으로 말하는 거 아니지요? 과장님 말대로 우리 집은 손대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대기는 좀 과장된 표현이에요. 내가 사업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고 공식적으로 투자를 요청할 거예요. 이 아이템은 대박일 거예요. 장인분들도 투자하면 10배, 아니 100배 이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남자친구의 과장된 말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할 건가요? 안 걱정해도 돼요. 당신은 계속 회사 다닐 거고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상속받은 건물도 있잖아요. 그럼 이 건물을 한번 직접 봐보고 싶어요. 이 건물이 어디 있는지요? 아직도 한 달에 꽤 수익이 나오고 있나요?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건물에 대해 꽂혀있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몇 년간 사랑해온 남자는 대체 어디로 간 건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그렇다고 결혼을 기한 제가 아직 남자친구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도대체 어째야 할지 홀로 끙끙대다가 친하게 지내던 한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했어요. 현명한 친구라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그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곤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고민을 들은 그 친구는 바로 해결책을 내줬어요. 내 남자친구 나도 좀 하자 라며 요즘 남들이 얼마나 여우 같은데 그러지 말고 너희 집 쫄딱 망했다고 빚만 1억 넘게 생겼는데 어떤 것이 좋을지 몰라서 해보세요. 원래 상대가 어려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것이 거짓말하는 것이잖아. 그래도 될까요? 당연히 되지. 너가 결혼을 2번 하고 싶지 않다면 내 말을 듣고 고민 끝에 나는 지난 주말에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건물을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는 희희낙낙하며 나를 따라왔어요. 한 달의 월세는 얼마나 들어올까요? 세금 같은 것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돈과 관련된 것도 자세히 파헤쳐 물어보더군요. 심지어 가는 길에 부부 중 한 명의 재산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때문이라도 공동 명의를 하는 게 더 좋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이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밀하게 내게 시선을 뗀 채 묻고 있었죠. 내가 대체 뭐라고 부모님께서 제게 물려주신 재산에 은근히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는지 그 주제를 모르는 욕심이 웃길 따름이라고요. 남자친구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허름한 3층짜리 상가였어요. 이 사실, 제 명의로 된 건물은 아니었고 엄마가 최근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이었는데 재개발이 확정돼 곧 철거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하지만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남자친구는 건물을 보자마자 표정이 안 좋아지더군요. 이게 뭐야 자기야. 자기가 말했던 상가가 설마 이렇게 쓰러져 가는 건물이야? 다 쓰러져 가는 이라니 말이 좀 그랬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하나뿐이지요. 딸이 받은 선물은 납시고 여기서 월세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줘야 할 것 같아. 아, 보니까 제대로 된 영업을 하는 가게도 하나 없는 것 같구만. 근데 무슨 한 달 수익이 1,000원 나온다는 거야? 아, 그때는 자기 안심시키려고 거짓말 좀 했던 거고 사실은 마이너스야. 딱 봐도 공실이 좀 많은데 여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그나마 있는 가게들도 월세를 밀리기도 하고 빨리 가게를 빼고 싶다. 난리야. 빨리 팔고 싶은데 팔리지도 않아서 그냥 철거하려고 손해가 어마어마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장모님께 얘기는 해봤어. 다른 건물은 없으시던데. 아, 내가 말 안 했나? 요즘 외할아버지 사업이.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거의 파탄 직전인가요? 외가 사정이 많이 어려운 것 같고 빚도 꽤 많이 쌓였는데 또 우리 아버지는 이번에 수술한 환자가 문제가 좀 생겨서 잘릴 판이라고 해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런 큰 일들을 왜 이제야 말해? 오빠가 걱정할까 봐 그랬나 봐. 어쨌든 지금 외가도 우리 집도 다 힘든 상황인데 내가 부모님한테 철없이 건물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말인데 시부모님께 드린 내 카드도 정지시켰어요. 내가 해 가기로 했던 집이나 혼수도 좀 힘들 것 같고 말투를 들이면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혼집은 원래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아파트라기보다는 먼저 전세빌라 같은 것으로 시작해야죠. 정 안 되면 월세라도 난 그래도 괜찮아요. 오빠만 있다면 설마 굶어 죽게 하겠어요. 나는 임신해서 직장을 그만두어도 오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올 거니까. 그때 남자친구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뭘 말하든 묵묵부답했고 나를 다시 집에 데려다 주자마자 인사 한마디 없이 떠나버렸죠. 설마 이러다 헤어지자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새벽에 문자 한 통 오더군요.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로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에게 따졌어요. 지금 보낸 문자 뭐야? 파혼하자는 거야? 뭐라고 보면 그렇게 들릴까? 아니잖아. 사실 우리가 지금 결혼할 상황은 아니야. 결혼을 뭐 상황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오빠의 집에 내가 빚도 다 갚아줬잖아. 어떻게 이렇게 바로 파혼하자고 해? 아, 그럼 어떻게? 난 이제 빚이라 지긋지긋한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는 도박 때문에 평생의 빚만 갚으면서 살았다고. 내가 번 돈 스스로 맘껏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가족 빚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젠 처갓집 빚을 같이 갚아야 할지도 모르잖아. 난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무슨 생각으로 오빠는 집 빚을 갚아준 건데. 평생 가족으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니었어? 그는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어떻게 그 입장이 반대가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관계를 끊으면 어떡해. 그래서 죄송하다고 했잖아. 남자친구는 그냥 송구스러운 말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무정하게 전화를 끊었어. 참, 비참하다고. 그동안 이런 남자인 줄도 몰랐고 제 돈과 사랑과 시간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밤새 펑펑 울고 나니 머리가 좀 맑아졌어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의 본색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더라고요. 남자친구와 이별하더라도 그동안 제가 당한 만큼 복수해야겠다 생각했어. 마음을 정리한 후 남자친구에게 바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는 헤어지더라도 얼굴을 보고 얘기 좀 하자고 했죠. 남자친구가 정말 끝이라는 제 얘기 때문일까요? 난감해하면서도 결국 알겠다 하더라고요. 일부러 철거할 예정인 건물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는 왜 또 여기서 보느냐 며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한껏 비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나한테 아주 뜻깊은 장소든 오빠의 본 모습을 알게 해준 곳이니까. 월에 꾸준히 1,000만 원씩 벌어주던 효자 건물이 그런 기특한 집까지 또 해줄 줄은 몰랐어. 제 말에 남자친구가 두 숨을 쉬었어요.
그런 효자는 탈리지도 않은 짐통이 있대. 여기 곧 철거하는 게 아니야. 곧 철거 예정이야. 맞아. 근데 재개발이 확정돼서 곧 빛과 번쩍한 새 건물이 올라올 거야. 거긴 그래. 그리고 우리 집이 그건 아니고 다른 건물 10개 정도 더 있는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표정 변화가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렵다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우리 집이 망했다고 하면 오빠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거든.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망했다 하는 표정으로 입을 떡 벌리더니 안절부절하며 제 눈치만 보더군요. 그리고는 갑자기 억지 미소를 짓며 제 어깨를 감싸지 않겠어요. 아, 다행이다. 아, 난 또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날 못 믿어서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였나요? 그리고 오빠는 그 시험에서 탈락했지만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다시 입을 열었대요. 탈락이라니, 내가 그래 파혼하기로 했다고. 그건 당장 결혼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미루자는 거였던 거죠. 자기랑 헤어질 생각이었으면 내가 그 자리에 나왔겠죠. 그날은 너무 당황해서 그렇게 반응했었는데 자기가 많이 서운했겠다. 그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 나도 나름 여러 날 동안 많이 고민해봤는데 자기랑 도저히 못 헤어지겠다고. 아, 둘 다 못 살면 어떠냐? 같이 어떻게든 헤쳐나가면 되겠지. 그런 마음이었어. 아, 그래서 오늘 내 자리에도 나온 거고. 아, 제발 내 진심을 믿어. 나 결혼하면 자기한테 진짜 충성할 거야. 응, 참나 파혼하자 할 때 언제고 이렇게 말을 받고 웃긴다. 진짜, 지금까지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파혼은 취소야. 취소. 난 당신이랑 결혼하기로 결심했다고.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이랬다 저랬다 하고 한 번 파혼했으면 끝이지. 난 이미 주변 사람들이랑 친척 어른들한테도 결혼 취소됐다고 다 알렸어. 벌써 그래? 근데 이제 와서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게 말이 돼? 어쨌든 난 할 말 끝났으니까 이만 가. 볼게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저는 바로 몸을 돌려 주차해준 차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싹싹 비는 게 아니겠지 싶었어. 자기야,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빚지라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잖아. 아, 자기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서 생각 없이 파혼하자고 말했던 거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자기 바닥을 보여준 거지. 어떻게 자기 집안 빚까지 갚아준 여자를 그렇게 무참하게 차버릴 수가 있어? 식장 날짜까지 잡아놓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게 그냥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빌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야. 이미 내 마음은 떠났으니까. 꺼져 주십시오, 자기야. 진짜 왜 그래? 누가 그래? 자기야,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이미 남자친구에게 실망한 만큼 남자친구의 애원은 날 와닿지 않아. 오히려 부잣집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야 더 속상해졌어. 친구 말이 맞았어. 남자친구가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돈이었던 걸 인정하고 나니 남자친구에게 남아있던 작은 애정마저 바람에 날아가 버렸지. 그 이후로도 전 남자친구는 틈만 나면 날 찾아와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과해왔어. 원한다면 부모님과도 만나자는데 너무 복잡해. 끊기로 결심했던 거야.
제가 예전에는 부모님보다도 더 실망했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 어쨌든 그 전 남자친구의 미련과 집착이 너무 심해서 연락처를 바꾸고 독립해 혼자 생활하기 시작했어. 남자친구가 부끄러움도 몰라서 회사까지 찾아와 난리를 쳤는데 그 덕분에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어야 했어. 어쨌든 그렇게 숨어서 남자친구를 완전히 떨어뜨릴 수 있었지. 나중에 공통 지인에게 들었는데 그 후로는 전 남자친구의 가정이 망신을 당했다더라고. 그 전 남자친구는 결국 사업에서 미련을 버릴 수 없어서 빚을 내 가게를 차렸다가 큰 난리를 친다는 걸로 망했어요. 애초에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사장 소리 듣고 싶어 시작한 일이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지요. 당장 쌓인 빚을 갚아야 하니 급한 대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모양인데요. 그마저도 얼마 다닐지 못하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예비 시아버지가 그놈의 도박 때문에 사채까지 쓰는 바람에 그나마 하나 있던 집도 날려버렸다더군요. 예비 시어머니는 들과 남편이 진 단순한 때문에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제 돈으로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던 데까지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모든 게 본인들의 업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전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한때는 남성 혐오에 빠지기도 했는데 다행히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고요. 눈에 넣어도 아플 만큼 예쁜 아이를 키우며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사이고 저도 친정이 잘 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저도 제 자기 실현을 위해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식재료와 테이블 올리며 다 최고급으로 쓰다 보니 매출은 늘 마이너스이지만 그래도 취미로 하는 일이니 그게 스트레스를 받진 않아요. 예쁜 내 가게에서 단골 손님들과 이런저런 수다를 나누는 것이 요즘 제 큰 즐거움이에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돼서 행복합니다. 남자친구 때문에 미리 공부해서 얻은 것도 있을 겁니다.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